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주를 꿈꾸는 제3정치 세력을 초청해 20대 대선과 제주의 미래를 놓고 토론 이어가겠다고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로 한 주 미뤘습니다. 대신 오늘은 뜨거운 주제로 급부상한 교육위원 제도를 놓고 긴급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전 제주대학교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부총장님은 교육위원 유지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폐지 법안이 나와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 될 적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폐지 입장을 줄곧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시민단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에 어쨌든 먹을 걸 감수하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육위원 제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논란만 무성했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실제 폐지될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늘 토론은 교육위원 폐지 법안을 놓고 절차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대안까지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고전 부총장님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개정안은 내용적으로는 폐지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떤 제도를 폐지한다 하는 것은 대안을 내는 게 아니라 상수, 중수, 하수가 있다면 하수에 해당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법안을 개정해야 될 주체인 도의회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당사자인 교육위원회 논의를 좀 결했다는 점에서 빠뜨렸다는 점에서 중앙에 국회의원 10명이 제안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성이 다소 흠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절차적 민주성에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홍 대표는 어떻게 현재 상황을 평가하십니까? 네, 제주도의 교육위원이 16년째 운영 중이고 그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 지적을 저희 단체에서 계속 해왔고요. 공론화를 주도해왔는데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니까 이제야 공론화하자. 이런 것들은 조금 어쨌든 유지시켜보자. 교육위원 제도를.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인 것 같고요. 요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교육위원 폐지 목소리가 도민 목소리로 가장 크게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공론화의 적기였다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선거가 사실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사실 이미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교육위원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과연 하는 게 시기상 적절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제주도에 송재호 의원이 먼저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3명 증원안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낸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도 2명을 이미 증원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증원으로 풀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증원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 증원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플랜 B로서 이것들을 좀 생각한 것도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교육위원 문제가 도민들 사이에서 교육위원의 어떤 필요성 여부 이런 문제들도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들을 같이 이 시기에 같이 꺼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부총장님은요? 일반적인 입법 시기로 볼 때는 6월에 있는 것에 앞서서 선거 방법을 다루는 데는 법안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1월 말, 2월 초까지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법안은 폐지 자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단히 황망스러운 조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별법 그 개정에서 안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할 주체가 제주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법안을 이제 낸다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가게 되고 중앙부처의 동의를 얻어서 아주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정부안이 되는 거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역할에서 도지사가 그 역할을 못했다 하는 거고요. 나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교육감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교육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입법적으로 결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도지사, 국회의원 이쪽에서의 노력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법안을 갑작스럽게 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데 아까 법률안 설명할 때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아까 부총장님께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정부 입법을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의원 입법도 하나의 이제 법률에 규정된 그렇습니다. 의원 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낸 거기 때문에 절차상에 사실 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최근에 논평을 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제주 현안 관련인데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내야지 왜 서울 국회의원이 내느냐.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간 이 교육위원 문제가 사실 그 도민 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됐었고 이게 어떤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아까 부총장님께서는 뭐 도지사 말씀도 하셨고 교육감 말씀도 하셨는데 왜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해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빌려서라도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그럼 계속해서 이런 상태라면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서울 국회의원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반론하시죠. 네. 뭐 반론이라기보다도 오죽했으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섰을까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특별법 이와 관련된 의원 정수와 관련된 법안이 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잘 보도된 바와 같이 일반 의원 인구 증가에 따른 일반 의원 3개 지역구 즉 3인 지방의원 증원에 대한 법안이 들어가 있죠. 그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역구를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논의가 지역에서도 좀 있었고 교육위원을 어떻게든 반납을 하고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의회를 통과해서 올라간 안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죠. 인원수 늘려달라고 합시다 하는 것이죠. 도의 민의는 도의원 3인을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를 희망한다 하는 게 올라가 있는 거죠. 국회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맞불이라고 할까요? 다른 대안을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낼 때는 도민의 의원을 확인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해석이 되는 것은 정치에도 정치공학이란 말을 씁니다만 입법 분야에서 공학적으로 3인을 증언하는 안을 나왔으니 늘 논의되던 교육의원 5인을 폐지하는 법안을 같이 내서 병합을 시킨다고 한다면 또 다른 뭐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입법적인 계산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쟁점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냐면 결국 도민 의견 아무리 이게 중요하고 만약에 맞다고 해도 결론이 맞다고 해도 절차상으로 도민 의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냈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단체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공론화 아닙니까? 네. 사실 교육위원제도는 논란만 있어 사실 공론화 작업은 거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부총장님 말씀하신 거에 마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3명 증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민의를 대변한 안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도민들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여론조사 때는 88%가 증언안에 반대했습니다. 증언하는 거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교육위원 제도를 조정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요. 45%. 근데 도의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민의를 대변한 안이다? 이거는 기계적인 그런 공론화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동안 절차적으로 뭐 이런 과정을 겪었다 해서 마치 이게 도민들의 민의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간의 교육위원 관련해서도 뭐 공식적 공론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모든 법안들이 공식적 공론화를 거칩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위원 문제가 그동안 저희 단체만 들어 10년간 이런 문제들 이 도의회 안에 교육위원이 있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인 문제들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간의 여러 도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론화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안은 정해진 국가 세금 하에서 인구는 늘어났지만 동시에 그 농산어촌 지역이라고 소규모 지역에 이를테면 선거구 조정이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정치 논란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조정을 포기한 것이죠. 조정을 포기한 결과가 지난 2018년대처럼 의원수 더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최선의 안이 아니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요. 저의 그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교육위원회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과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자주 전문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을 했던 제도인데요. 이것과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일반 의원과의 제도를 이렇게 맞바꾸는 셈법이 언제부터선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고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그 설문을 할 때 교육위원 5을 반납을 하고 지방의원을 늘리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설문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좀 맹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설문을 던졌으면 좋은데 그 설문도 역시 지방 정가에서 설왕설래하는 방안 중에 하나고 또 얼뜻 보기에도 그게 타당한 도민들은 좌우지간 지방세 많이 들어가는 인원수 늘리는 데는 전통적으로 반대를 해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안을 냈겠습니다만은. 부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또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론화가 좀 부족했다라고 그러니까 폐지 법안에 대한 부분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육위원께 여쭤봐야 될 질문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어서 교육위원을 초청을 안 했습니다만 자 20항 도민 공론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의 큰 공론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에 대해서 교육위원 4분이나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주제는 공론화하자 그러고 어쩌면 제주의 미래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공론화도 반대하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 자신이 교육위원 문제에 대해서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담에 스님 머리깎기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법안 제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 무투표 당선 제도 이거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공남 위원장이 위원회 시작하자마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교육위원이니까요. 방법이 법안을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개정 발의를 해야 되는데 법안 발의에 있어서 도에서 특별법 개정 단계적으로 하는데도 그 안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홍 대표가 반론을 하고 이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도의 공식 위원회 아닙니까? 어쨌든 그 위원회의 도민 의견 수렴 결과 여러 가지 방안, 이 현재 그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 도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증언안을 올릴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번 어떤 방안이 좋은가. 그때 비례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선거구역 획정위원회가 공론화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 즉 도가 너무 안일하게 이 문제를 과거와 같이 하려는 데서 문제가 촉발됐고 사실 지금 송재호 의원이 이제 그 총대를 메고 있는데 증언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만약 안 됐을 때 어떤 도민사회의 이렇게 후폭풍 이런 것들을 또 염려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의 좀 근본적인 책임은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폐지 법안의 절차적 문제는 이 정도만 더 토론하고요. 예, 지금부터 교육위원 그 제도 내용을 놓고 한번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뭐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60대 초중등 남성 전직 교장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현상, 뭐 이렇게 문제점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육위원 제도 자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일까요? 누가 먼저 의견 내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일단 지금 저희가 뭐 2018년도에 헌법소원도 했습니다마는 이 자격 제한 요게 좀 많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지금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만이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그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소될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이중 겸직을 하게 되는 거라서 요거는 어쨌든 이 제한을 풀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래서 교육 경력자로 제한하는 것들은 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불러온 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위원이라는 신분은 교육과 관계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인데 본회의에서 도의회 본회의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다루는 이른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이 문제는 사실 교육위원과 도의회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문제다. 이 근본적인 문제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제도 자체의 좀 문제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쪽 다 걸쳐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도적인 문제는 결국 특별법을 고쳐야만이 해소되는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주로 말씀하신 입후보 조건, 선거 방법, 또 아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교육계의 대표로 해가지고 보내놨는데 전체 회의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캐스팅 보도를 주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또한 어느 일정 교육 문제, 교육 학계에 관한 사안으로 한정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현재는 지방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반면에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 개정이라든가 자체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가 교육위원들의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현안에 대한 캐스팅 보트 문제 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한 그 학생 인권에 대해서 교육위원들이 더 소극적으로 해서 많은 지탄을 좀 받았던 문제 이런 것들은 교육위원들의 운영상의 또는 자세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교육위원들이 교육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에 있어서 서포트하는 그룹이 또 있죠.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 이런 입법 지원 시스템 부분은 그야말로 운영상에 얼마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제도 개선, 예를 들어서 입후보 조건을 좀 완화한다거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뭐 투표권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제도 개선을 하면 교육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세요? 반론하시죠? 그러니까 도의회 안에 있을 경우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도의회에서 그런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교육위원이 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데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그런 안까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사실 교육의원이
도의회 안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충돌되는 문제이고 제도적인 가장 큰 맹점이죠. 그래서 부곡남 의원도 이 도의회 안에 그 교육위원 제도를 분리해가지고 별도의 쉽게 표현하자면 교육의회 같은 형태로 분리하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이 문제가 제도적인 풀리지 않는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이죠. 네.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자치하고 교육 자치를 분리하자는 게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리해서 입법기관 따로 행정기관 따로 이른바 말씀하신 교육 국회를 만들자는 것은 사실은 교육 분야의 담세권까지도 주자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세우는데 돈 더 내세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주는 것. 네, 그렇게까지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임제 집행기구로 교육 과목 경우에는 주민 직선까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행정자치 측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반면에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하잖아요. 그 입법하는 기구의 교육 자치 정신을 하자면은 당사자주의죠. 물론 교육행정 관료 출신의 교육위원들이 당사자냐? 오히려 학교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교육에 관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 자질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구도상으로 본다면 완전히 지역 의원들로만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에 관련된 대표라든가 전문성이 담보된 의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가미하는 것이 더 선진적이고 더 나은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시 토론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은 필수적인가? 그러니까 교육위원을 통해서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거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역사가 이게 거쳐온 역사가 당연히 이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자 내지는 교육계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 자치하는 과정에서 투영을 하자. 그래서 입법기구에 교육에 관련된 당사자를 넣는 거죠. 초기에는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교육위원회가 있었죠. 예. 그걸 가리켜서 위명 사전심의기구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보낸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앉으셔가지고 그 논의를 해서 이제 지방의회로 보내는 거죠. 그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예결산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중요한 한 네 건의 경우에는 이 교육위원 지방의회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는데 나머지 또 사안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사항으로 보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합을 한 거죠. 이중심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복잡하다. 그런 교육위원 제도를 통해서만 교육 자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명칭이 참여하는 명칭이 교육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바깥에 있던 교육위원 제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비례대표에서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교육계의 대표를 갖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실현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역시 그 교육계의 의사, 교육의 자주성, 정치와 혼용되지 않는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제도로 간다면 이렇다면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입법 형성권이라고 그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심지어는 교육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선거를 했는데 학원에서 했는데 과반수는 교육계 인사로 뽑으세요라고 하는 제도도 시행한 적이 있죠. 무려 헌법재판소 위원 중에 9분 중 5분이 그 위원 소직 강합니다 해서 결국은 포션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선거구에 해야 불합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교육위원 제도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홍 싶습니다. 대표는 어떻게? 다른 지역에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교육위원 제도를 딱 한 번 운영한 다음에 일모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교육위원 제도 자체가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지역이 다 일몰될 때 제주도만 그렇게 남아 있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실은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 있고 정부 정책이나 뭐 입법 과정에서 이게 더 바람직하다. 사실 그게 분리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교육 자치, 교육 중립성, 정치 중립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치판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게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없어졌고요. 제주도도 만약에 이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진다면 교육계의 목소리, 교육 자치적인 그런 문제를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를 통해서 이런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저 생각입니다. 물론 뭐 이게 정당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뭐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과도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사람의 문제로 보면은 또 그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죠. 그 과거에 초기에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계 원로이신 분들이 사실 지방의원들의 상당수는 지금도 교육위원들이 그분들의 스승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황 대표님을 비롯해서 육지에서 실시했던 교육위원 일몰제에 대해서 조금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일몰제가 2010년도에 되는데 여러분들 일몰제라는 게 뭡니까? 법적 안전성을 기하면서도 갑자기 없애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 없앱니다. 없애는 대신 한꺼번에 이렇게 일몰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제도는 2010년도에 육지에 도입하면서 법률 만들 때부터 일몰제 조항을 넣었죠. 그런 논의는 시작할 때 안 하면 될 거를 요번 한 번만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뭐 그 이유는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06년도에 홍 대표 말씀하신 그런 법문 용례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의회에다 넣는 교육위원회. 그런데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과반수의 교육의원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특별자치도 하니 교육분권 내지 특별한 자치, 경찰자치와 더불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2006년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2006년 12월 달에 당시에 16개 다른 도에도 똑같이 합시다 하는 법 개정은 이미 2006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실시할 시기가 2010년이 다가오자 그게 아마 연초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또 정부가 보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밀고 당기다가 정개특위에서 하긴 하되 한 번만 합시다 이렇게 된 게 일몰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재윤 의원이 매우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도 일몰제를 한다는 그 부칙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제주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도 하기도 했거니와 당시의 민주당 당론으로 이거는 따로따로 가야 된다. 이건 특별법 우선이기 때문에 해서 제외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입법 절차를 보면 최초로 교육의원제를 통한 통합형 교육위원회를 실시했던 우리의 교육자치에 아주 의미 있는 역사가 있고요. 육지에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하기는 하되 한 번만 하고 마는 그런 정치 타협 과정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런 역사를 좀 길게 말씀하실까요? 일몰제라는 거는 뭐 딱 한시적으로 정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게 어떤 게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았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취지와 이런 목적과 맞지 않아서 일몰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게 시한부처럼 4년만 하고 끝낸다 이런 거는 아닌. 제가 그 부분 팩트를 정리해 드릴 텐데 교육위원 요 제도 자체는 그런 식으로 법률 만들 때부터 부칙 조항에다가 4년 후에는 폐지한다고 돼 있었던 건 맞아요. 그게 원래 일몰제 취지는 홍 대표가 하는 게 맞는데 요번 교육위원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총장님이 좀 역사를 쭉 강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들이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독립적인 교육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타 시도는 교육자치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바로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증이 됐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2010년도에 육제에서 하면서 이전과 이후를 검토한 교육 행정계 논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의원들이 참여한 도의 그 시기에 의정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이런 결과가 보고됐죠. 그런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또 제주도의 경우에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연구 결과를 보니 조례안 발의수 자체만 놓고 보니 일반 교육위원회 안에 있는 지방 의원님들, 일반 의원님들이 오히려 더 많죠. 조례안을 네. 더 많이 냈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존재 의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또 들여다봤더니 그분들은 4년 중에서 2년을 지방 교육위원회 안에 있는 일반 의원분들은 1기, 2기로 나눠가지고 출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직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다른 위원회에 속하는 게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들이 다른 7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중복보다도 훨씬 더 많죠. 일반 의원들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단지 그런 숫자적으로 비교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정활동의 질이라든가 뭐 얘기 나온 김에 교육 관련된 교육조례가 170개가 넘습니다. 170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육 문제를 논의할 때 저희들 학회에서 연구를 할 때에도 도의회 의원들하고도 같이 했는데요.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건 뭡니까? 교육의원들한테 했더니 바로 교육과정 행정이라든가 교육 문제 논의될 때는 사실 지방의원들보다는 교육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 대표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도민들이 잘 도의회 구조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주 도의회에는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과 정책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3-4명씩 상임위별로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일반 도의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적인 지식, 그 상임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교육위원들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엄밀하지 못한데 일반 도의원들은 어떤 그런 교육 정책 자문위원들,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교육위원회 폐지된 다음에 교육위원회가 가장 인기 상임위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회피 상임위입니다. 고은실 의원이 전에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초선인데 강제 교육위원회 배정됐어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 5명이 9명의 교육위원 회에서 5명이 그냥 몰려다니면서 그냥 거의 결정짓다시피 하고 나머지 의원들 4명은 들러리 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이런 가장 기피하는 상임위가 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고 제주도 도의의 전체적인 면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게 교육위원이 있으면서 제주도 의회의 어떤 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대의민주주의 왜곡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반론은 금방 듣기로 하고요.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교육위원회는 9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5분의 교육위원 그리고 4분의 일반 도의원이 들어가죠. 근데 일반 도의원은 1기, 2기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가는데 어차피 교육위 5분이 과반수기 때문에 모든 의결을 해도 이분들이 다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도의원들은 교육위원회를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5분 과반수를 책정한 것에서는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적 견제를 위한 특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교육의원과 일반 의원 4명 이렇게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거야말로 사실 운영의 묘죠. 잠깐 이렇다면 교육위원들이 몰표 내지는 그런 정치적 의사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반영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운영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교육위원 출신 성향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다양하게 구성됐느냐. 구성 안 됐기 때문에 편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몰려다닌다는 표현을 쓰시긴 하셨는데 아마 충분히 우리 현실 지방정치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방의회에 의결한 전체 안건 중에서 그런 몇 가지 정말 실망을 안겨줬던 안건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 학예에 관한 사안의 의결권을 한정하는 것 또한 대단히 합법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교육의 대표로 했고 또 시도 교육감이 도지사와는 별도로 독임제로 해서 교육 문제는 당신에게 맡깁니다 했듯이 도의 의결기구에서 교육 관계로 해서 교육의 명칭을 줬으면 사실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저는 입법 체계적으로도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대안으로 좀 넘어갔는데요. 자,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그 정책 연구 과제로 그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뭐 고전 부총장님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두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쟁점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치를 위해서 교육위원 제도는 유지를 하되 어쨌든 정치 현안은 별도로 분리하자라는 거죠. 이건 뭐 홍 대표 동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럼 말씀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앞서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게 아까 그 부총장님 말씀하신 그 대안,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교육과 관련된 제외하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더 그 이상한 구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육위원들은 도의원과 똑같이 뽑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다양한 그거에 따르는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좀 급하신 제안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교육위원으로 뽑혀서 도의회 본회의 의결하는 게 권한과 책임 불일치한다고 해서 이거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항만 표결하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신분을 그대로 준다.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비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상임위원회는 그 교육전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있어서 전문적 견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굳이 좀 약간 실제로 도의회가 좀 원활하고 좀 이렇게 보기에 좀 약간 이상하지 않는 온전한 구조로 가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더 애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반론하시죠. 특별법에 교육위원은 지방의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걸로 이제 못 박아놨기 때문에 홍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권에 있어서 한정을 하려면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도정에서 교육 관련된 행정을 교육감에게 그걸 독임제라고 그럽니다. 독임제로 맡겼듯이 의결권에 있어서 그 구획을 짓는 것은 한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교육에 관련된 사안, 교육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산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지적이 할 수가 있어요. 홍 대표님께서는 교육계 대표를 보내놨더니 전체적으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해서 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이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한정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법에는 지방교육자치법도 그렇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빠져나가고 있는 게 잘 아시는 평생교육 부분이라든가 또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실 환경교육 부분도 엄밀하게 보면은 교육 분야에서 다루면 더 낫죠. 이렇다면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안을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라는 그런 취지가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은 또 없고 반면에 말씀하신 정치 관련된 일반 사안에 가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니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될 권한은 확실하게 못 갖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하는 사안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총장님의 결론은 오히려 도의회와 분리한 별도의 어떤 교육의회를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도의회 내에 있는 교육위원회인데 그 이왕지사 그 안에 있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특별한 업무를 배당할 것 같으면 교육청 소관 플러스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교육과 관련 예산 부분은
도의회에서 사실 뭐 교육위원회에서 그냥 완결적인 구조를 갖는 거네요. 본회의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담수권까지도 이제 줘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부총장님 말씀은 일단 교육감이 독임제고 교육감이 모든 이거에 대한 권한들이 있고 어떤 도지사라든지 일반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육과 관련한 어떤 뭐 의사결정에 전혀 뭐 참여하거나 이럴 뭐 근거까지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라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문제들은 실제 일반 자치 문제랑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철저하게 분리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건 좀 우려입니다. 오해가 있네요. 저희들 전체 본회의에 교육 관련된 의원들이 등장해서 의결을 하는 것은 이렇다면 교육의원은 그 최종적 의결권장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 지금 40몇 분입니까? 43분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거쳐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예결위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위원회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 이건 좀 도민들이 조금 복잡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례, 예결산, 특별부가금, 공채 이것은 교육위원회 그것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의결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 결과에서 나온 안 중에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본회의 다 가야죠.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을 갖다 조정하거나 그런 경우는 찬반만 의견을 그렇죠. 거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예결산위원회인데 거기에 이제 대안으로 연구보고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예결위원회 플러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을 갖다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전체 도의회의 의결상 도정 전체에 대해서 특히 정치 현안에서까지 하는 것이 굳이 필요 있겠는가. 양보가 된다고 한다면 교육과 학에 관한 사항은 도 전체의회에서 교육원들이 다 참여해서 찬반을 표결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교육의원이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교육 자치라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굳이 교육위원회의 일반 도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그 자문위원이나 정책자문위원들의 그런 전문적인 그 견제까지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다른 지역이 다 그렇게 풀고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꼭 교육위원 제도를 유지하면서까지 그렇게 좀 다른 유지를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여러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홍 대표의 방안들을 주장을 제시하는지 좀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되면 일반 행정이 교육 행정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차단시켜 버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세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미 해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고요. 교육 전문적인 그 견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블랭크가 돼 있는 거죠. 빈 공간이 돼 있는 거고요. 교육위원회 도의회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도의회 내에서 교육의원들의 그 전문가들이 일반 도정에 의한 의사결정을 행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게 입법 취지로 최초에는 기대를 했었겠죠.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도 교육계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일반 지방의원들 판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분들이니까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현실 정치에 돌아와 보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도 하고 실제로 5분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본래에 기대했던 교육계의 원로를 모셔서 당연히 지방원으로 지위를 보장해줘도 별 문제 없으려 했는데 이 문제가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교육감 제가 예를 들었기는 했는데 교육 분야의 의결기구로서 별도의 의원을 모셨다고 한다면 그들의 최종적인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그럴까요? 한정하는 것 또한 입법적으로 도입 안 될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두 분이 열띤 토론을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무리 벌써 해야 될 시간인데요. 한 40초 정도 마지막으로 아마 정리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표가 먼저 해주실까요? 그 교육위원회 필요성으로 전문적 견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교육위원이 없어가지고 전문적 견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같이 이제 교육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감싸기가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코 교육위원이 도의 안에 있으면 도의 자체도 어떤 좀 입법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구조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인 문제를 교육위원이 도의 안에 있으면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총장님. 예, 논의는 많으나 대안은 없었던 시기를 15년을 거쳐온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기업인이 이 시도를 하지 않는 그 부하 직원에게 당신 해보기는 해봤냐고 나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그동안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게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관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법률안 제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번에는 6월 선거에는 반영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향후 4년 뒤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서 좀 더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이 교육위원 제도를 보면 사실 세계 역사를 봐도 세계 사례를 봐도 뭐 정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결국 정책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혹시 그 현재 교육자치 논의가 우리가 일반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가져오는 혹시 교육행정기관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닐까 뭐 저는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쩌면 그 교육 주체의 자치,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대한 우리 관심과 고민이 교육위원 그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